배우 고 최진실의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자의 집에 갔던 외할머니가 그 집의 공동명의자인 손녀에 의해서 쫓겨났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어젯밤 최준희 씨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 손녀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외할머니. 이번 일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앙금이 터진 거라면서 외할머니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손녀.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고 최진실 씨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가정에 대해서 되게 좀 안쓰러운 마음을 다 갖고 계시니까 참 이게 남일 같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들. 자, 이 기자. 외할머니와 손녀 딸 간에 지금 계속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최준희 씨가 지난 9일에 자신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를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가 그 최준희 씨와 최환희 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인 최환희 씨가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인데 최환희 씨가 외할머니에게 며칠 집 비우는데 와서 고양이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외할머니인 정 씨가 잠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최준희 씨가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마주치게 됐던 상황입니다. 정 씨에 따르면요. 그날 밤 이 최준희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는 당신 집 아니니까 나가라 라면서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어딜 나가느냐 이렇게 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한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경찰이 왔다. 여기까지가 외할머니 정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밤늦게 이 외손녀 최준희 씨가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문제 아시죠? 좀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네? 처음 뵙는데 어떻게 선생님, 아, 선생님! 내 굳이 나가서 얘기하라고. 선생님 그만하시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정옥숙 씨와 현장에 왔던 경찰들 간의 어떤 실랑이 모습 같네요. 그렇죠. 지금 최준희 씨가 이제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제 7일 날 당일 날 공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CCTV 보면 거기는 본인이 시간대별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할머니 때문에 다시 나오는 모습이죠. 자기가 다 기록했어요. 집에 언제쯤에 혼자 들어가서 할머니하고 마주쳐서 욕 먹고 나오는 길. 그러면서 혼자 나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9일 날은 경찰하고 남자친구가 같이 도착함 이렇게 씁니다. 이 친오빠 없는 집에서 이 할머니가 이 남자친구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제 본인이 증거 자료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제 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최준 씨 얘기에 따르면 집에 혼자 들어갔다가 외할머니 폭언을 듣고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남자친구하고 경찰을 불렀다라고 하고요. 좀 전에 찍힌 영상은 그 경찰하고 남자친구 앉은 자리에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거를 처음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정옥숙 씨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주장을 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제 기억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남자친구랑 이 녀석이 들어와서 나랑 마주쳤다. 그거였잖아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주장은 분명히 할머니 주장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영상대로 보면 들어갈 때는 손녀가 혼자 들어갔고 혼자 들어간 상황에서 안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손녀가 따로 나와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남자친구와 경찰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감으로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그 내부적인 문제고 이게 정말 주거 침해가 될지 정말 퇴거 불응죄가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사실 어떤 범죄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이거를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두 할머니와 그냥 준희 씨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를 하시고 그냥 거쳐야지 저도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굉장히 팬으로서 마음이 좀 착잡한 상황인데요. 그 손녀와 손자들이 또 얘기도 전혀 달라지고 있으니까 좀 같이 합의를 하고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수면 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준희 씨가 이제 그 할머니 모습을 아까 영상을 그렇게 올려놓고
나는 지금 이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19년 동안, 지금 뭐 19살이죠. 그러니까 19년 동안 너무나 이건 일상 다반사로 보고 자랐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를 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결국 이제 저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준희 씨의 주장은 뭐냐면 할머니가 앞뒤가 다르다. 그 바깥에서 알려진 모습과 자신에게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심지어 최준희 씨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뺏겼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야 될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할머님이 태어난 게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왜 그랬는지에 관한 힌트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만 챙겼다는 네,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최준희 씨는 지금이라도 할머니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19세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만약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 최준희 씨 주장대로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후견인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직까지 저희가 언급을 안 한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빠 준희 씨 오빠 최환희 씨. 소속사에서 무슨 입장을 냈는데 일단 그 입장문을 읽어 보면은 자신의 여동생보다는 외할머니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의 입장입니다. 3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외할머니가 최한희 씨에게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또 최한희 씨 또한 크고 작은 도움받으면서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성인이 되고서는 모든 재산을 다 오픈하고 이런 재무 관리를 하는 교육도 잘 시켜왔다.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준희 씨는 오빠 본인의 입장은 아직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소속사가 이런 가정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재산이 누구한테 오픈이 됐다는 거냐 이렇게 적었고요. 아름답고 쉽게 포장하여 정의 내리는 자체도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처음 이렇게 정말 외부적으로 네. 갈등이 드러났었어요. 이 할머니와 손녀딸 간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이번에 관련된 무슨 뭘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최준희 씨가 SNS를 통해서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학대를 당했다, 뭐 폭언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요.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학대에 관련돼서 조사가 아마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무혐의가 된 거는 뭐 변호사라든지 아동 전문 기관에서 당시 그 정도 상황이 학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어떤 문자는 뭐냐면 2017년 때 그때 폭행 어떤 학대 얘기할 때 문자를 하나 공개했는데 최준희, 그 최환희 오빠한테 할머니가 보낸 문자를 공개했어요. 한이야, 경찰서에서 전화 가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라. 잘못하면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 문자를 이제 공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 봤을 때는 혹시나 이 환희 오빠가 할머니한테 좀 잘못 매수되거나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승현님 이게 참 조심스럽네요. 많이 조심스럽죠. 이게 내부적인 일인데 작년에도 이런 어떤 불화설이 왔을 때 작년에는 또 우리 준희 씨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 불화설이 있냐 이러니까 전혀 없다. 그리고 뭐 따로 사느냐 그러니까 뭐 끊고 사느냐 그러니까 밑에 지금 나오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중립으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아직까지 이게 범죄가 무엇이라는 게 제 눈에는 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보면 할머니하고 그냥 준희 씨가 중간에 싸워서 그냥 나왔는 폭언 듣고 나왔는 거지 준희 씨가 명확하게 할머니한테 퇴거를 요구하는 사정도 안 보여서 이게 주침죄는 조금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정 불편하면 서로 저는 안 보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일단 뭐 정확하게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녀 간의 갈등은 늘 물론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터져나오는 얘기와 또 평상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말로 도가 지나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까지 간 상황이 아니라 진짜 그냥 엄마하고 딸 사이에서도 좀 심하게 있을 때는 얼마나 심한 말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까지만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